네, 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막 날이 추웠다 더웠다 해서 맞아요. 정말 정신이 없는 몸 상태와 마음 음, 상태였습니다. 네, 또 산불로 이제 또 많은 이슈도 있었고, 작가님은 따로 피해는 없으세요? 네, 다만 이렇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음, 물론 그런 힘듦도 있지만 그렇게 현장에 막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막 찾아와서 그냥 그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음, 자신의 그걸 다 이렇게 일임을 하신다는 게 되게 감동받는 시간도 있고 그런 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다양한 네.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는데 하루빨리 또 복구가 돼서 일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문학 상주 작가 지원 사업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네. 작년 이맘때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머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그걸 다 기억을 하신다니. 이 문학 상주작가 지원 사업은 도서관, 문학관, 서점 등 이 문학 시설에 작가가 상주하면서 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상주 작가의 인건비랑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음,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정된 해당 지역의 문학 향유를 활성화시키고 또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러면 올해도 전국의 도서관, 또 문학관, 또 서점 등 문학시설에서 상주 작가 지원 사업에 지원을 많이 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올해는 총 130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음, 지원된 곳이 77곳 네. 시 선정이 음, 되었거든요. 네. 이제 시설 유형별로 보자면 도서관이 70곳이 됐고요. 네. 문학관이 33곳이 됐고 음, 서점이 27곳 이렇게 네. 해서 전체적으로 77곳이 선정이 되었죠. 네. 이 대략적으로 계산하자면 그 신청한 기반 시설 중에 한 60% 정도만 음, 지원을 받는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저희 총평 이런 거 되게 잘 보는데 네. 왜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출된 지원서를 심의하는 어떤 기준에 꼼꼼하게 살펴서 이 심사를 또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네. 상주 작가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작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 그러면서 창작 여건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 이제 거기다가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서 참 경쟁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선정된 시설들은 어떤 기준에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의 기준은 총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시설의 여건 및 특성화 수준, 음, 그다음 두 번째가 제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실현 네. 가능성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와 기대 성과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설의 여건 및 특성화 수준은 어떤 겁니까? 이 시설의 여건 및 특성화 수준에서 고려된 거는 3가지인데요. 네. 먼저 문학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음, 가장 중점적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문학 기반 시설은 문학 텍스트를 보관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빈번하게 활용되어야지 윤택해지고 가치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심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 상주작가 음, 공간이더라고요. 왜 보통 이 직원들의 어떤 업무실이나 이용자들의 제공되는 어떤 공유 공간과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네. 구분된 공간이 시설에 있느냐를 음, 본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동안 시설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이제 운영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또 진행 수준이 어떠느냐 이런 것들을 보았다고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시설마다 이제 공간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서 정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시민들의 구성이나 요구, 참여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한된 프로그램이 이런 특성에 맞춰서 되어 있는지 네. 이게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전문적
이고 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 곳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오,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에 선정된 시설은 뭐 시민들의 편의도 좋고 프로그램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심사 기준이죠.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 성과.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본 건 어떤 것들입니까? 상주 작가가 정말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인가? 음, 그리고 작가와 시설 모두에게 이 사업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거에 두었다고 하죠. 음, 상주 작가와 문학 기반 시설의 상생과 협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작가가 좋은 작품을 쓰고 이제 그게 시민의 문학적 자산이 된다면 정말 문학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좋죠, 정말.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77곳 중에 포항도 있겠죠? 당연하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포은중앙도서관과 음, 책방수북 이렇게 두 곳이 선정되었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경북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8곳 됐던데 네. 그중에 포항만 두 곳이 됐더라고요. 와, 그중에 또 네. 수북과 맞아요. 네. 중앙도서관. 막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요. 포항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문학 기반 시설은 어떤 경로로 이제 상주 작가를 또 채용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 플랫폼 이름이 온라인 매칭 박람회. 음, 여기 안에서 상주 작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답니다. 온라인 매칭 박람회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상주 작가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 상주 작가가 되고 싶은 이 작가님들은 여기 이제 들어가서 접속을 하면 전국에 선정된 77곳을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시설 내에 있는 어떤 소개나 또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자세한 영상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했던 프로그램 이런 음. 것들 전부 다 상주 작가 공간 이 작업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누가 몇 명이 지원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상주 작가의 자격 요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여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등단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문학 작가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개인 작품집을 한 권 이상 발간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문학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운영하거나 뭐 실행해 본 네. 그런 작가면 된답니다. 네. 정말 자세한 건 이 온라인 매칭 박람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청 기한이 있거든요. 오. 다음 주 목요일 4월 10일까지니까 관심 네. 있는 작가님들은 꼭 한번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삼아서 전국의 훌륭한 작가님들이 포항에 또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두 번째로는 또 신간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내일 4월 4일 발간되는 정말 따끈한 책이거든요. 네. 8명의 작가가 함께 쓴 베토벤을 읽다입니다. 베토벤을 듣다가 아니라 읽다죠. 네, 네. 8명의 작가가 함께 썼다니까 또 어떤 책일지 궁금한데요. 책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베토벤을 읽다는 베토벤 소나타 4곡을 듣고 음. 영감을 받은 작가가 자신의 장르에 맞는 글을 쓴 책인데요. 네. 여기에 참여한 작가가 4명의 소설가, 그다음에 4명의 시인인데 네. 베토벤 소나타 비창, 월강, 폭풍, 열정 이걸 듣고 이야기를 이렇게 쓴 거죠. 그렇군요. 베토벤의 음악들 중에서 이제 저희에게 좀 익숙한 곡들인데 4명의 소설가와 4명의 시인이 어떤 좀 글을 썼을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되게 궁금해서 안에서 봤는데 이 비창, 월강, 폭풍, 열정을 가지고 이 김도일, 백가음, 이수경, 하명희 소설가는 네. 이 소설을 썼고요. 네. 그다음에 권상진, 김은지, 서수키, 이병일 시인은 이 소나타 별로 한 곡씩, 네. 네, 한 편씩 또 시를 썼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됐답니다. 네. 그러니까 곡에서 건져올린 느낌과 감상이 소설과 시가 된다는 거 참 뜻깊은데 네. 어떤 글이 올라왔을지 궁금해요. 좀 그중에 한 편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베토벤 소나타 8번 이 비창을 듣고 이 권상진 시인이 썼던 시가 있는데요. 네. 제목이 내색이거든요. 네. 그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내색 권상진 꽃이라고 어대 속이 없겠는가 웃음만 남던 한때가 내게도 있었다.
나는 먼 사람, 종일 저만큼 꽃의 마음을 혼자 걸었고 좀채 속을 주지 않는 표정의 뒷면에서 한참 서성거렸다. 가지 끝에 맺혀 글썽이는 속내를 이제서 알겠다. 어떤 울음을 함께 울어주어야 감춰둔 슬픔을 다 쏟아낼 수 있을까? 끝내 꽃은 웃고 있지만 나는 먼 곳의 일들은 이제 믿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들으니까 참 비창을 틀어놓고 듣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은 게 각 책의 장마다 이 들어가는 음악, 이 소나타를 들을 수 있도록 QR을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음. 바로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우. 그리고 이 책은 시리즈인데요. 작년에는 쇼팽을 읽다라는 걸로 책이 나왔고 올해는 네. 베토벤을 읽다라는 걸로 책이 나왔거든요. 네. 1년에 한 번씩 작곡가가 남겨놓은 음악으로 이 시랑 소설을 찾아보겠다는 의미에서 득수 읽다 시리즈가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내년엔 또 어떤 책이 나올지 그러니까요. 벌써 궁금해지는데 네. 이 출간을 기념해서 음악회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직접 베토벤 소나타 4곡을 연주를 하는데요. 네. 음악회는 이 베토벤을 듣다 네. 제목이고요. 오는 4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열립니다. 네. 해설에는 포항시립교향악단 사무장인 최정호 선생님이 맡아주셨고요. 피아니스트 기른영, 이은총, 이슬기, 황지영 이렇게 젊은 포항의 예술가들이 함께합니다. 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책방 수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책과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 좋은 소식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다방 최미경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